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받아보셨겠지만요. 실제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실전 매매 해나가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은요. 지금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직접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 만나봤으니까 바로 저희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 6개 종목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수익률 확인해 보시면 128%인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포트 안에 담겨져 있는 6개의 종목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 포트 외에 그냥 비장의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성과가 좋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화신 어떻게 된 겁니까? 일거래일 만에 바로 수익률 10%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한 종목 자리가 더 있었으면 제가 편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이 화신인데 화가 납니다. 오히려 편입을 하지 않았는데 급등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HK노엔을 7종목 자리가 있었다면 한 종목 편입하겠다. 약간 징크스 아닌 좋은 징크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화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인도법인이 IPO 관련된 이슈, 특히나 인도법인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품사들 중에서 제일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종목이 약간 대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거래일 만에 10% 이상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규 진입은 아직은 조금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대신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려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선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다.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 121선에 대한 241선에 대한 좀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런 현대차 IPO와 관련된 일정 자체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 흥행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슈팅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때 11,000원 이상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좀 가다가 좀 이렇게 슈팅이 거래가 터졌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챙기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재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익버스 태워주셨던 기사님도 이 화신에 대한 목표 주가, 3차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던 만큼 저 또한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비장의 종목 잠시 만나봤는데 이제는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남들 모르게 조용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저희 포트 안에 있더라고요. 파마 리서치 보면은 최근에 뚜렷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빠질 때도 조용히 빠지고요. 신고가 갈 때도 조용히 신고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지난 9월달 초중순 정도에서 거래가 좀 터진 상황에서 지금은 거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리주랑 관련해서 이 구글 검색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에 이 리주랑 매출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다는 포인트하고 기존에 이제 CBC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유럽계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들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투자를 좀 받아오면 면서요. 그 부분이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주가가 조정 나오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 22만 5천 원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홀딩 전략하면서 추후에 만약 목표가 달성하면은 더 볼지 안 볼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계속 저희 포트 안에서 가져가는 걸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담았었던 건설기계 섹터의 종목이 있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든요. 네. 전략은 유지하나요? 네, HD현대 인프라코어 저는 이제 건설기계 섹터 이제 앞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캐터필러의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터필러 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동일고무벨트나 진성TC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도 당연히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게다가 11월 달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경합 지역에서의 좀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 쪽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건설계 섹터 관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HD현대 인프라코어 지금 정도의 자리도 충분히 저는 눌렸을 때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업종 선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건설계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전까지 쭉 지켜봐도 괜찮은 거죠? 대선 이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쪽
어차피 뭐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이 정책, 이 정권을 잡고 나서의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또 중국까지도 같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이 듀얼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포트 현황은 이 정도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비장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비장의 종목을 위한 태윤의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아직 실망할 것 없다라고 좀 잡아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비장의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대창입니다. 이 대창인데 이 우선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20원, 손절가는 1,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장의 종목 대창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먼저 빠르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사실 구리 관련주로 보이는데 저희가 포트에 있는 풍산과도 색깔이 좀 겹치네요. 네, 고민 많이 했어요.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슈, 뭐 계속해서 이 방산주에 대한 이런 센티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구리 관련된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또 풍산이잖아요. 근데 이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이구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었을 때 약간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항상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대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특히나 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았었지만 구체적인 수치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달 거의 후반부에 이 전인대에서 이 구체화된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 CPI나 PPI 같은 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수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 물가 지수가 지금 부진하다라는 거는 중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오늘 장중 이 구리 선물 가격 추이를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 오늘 뭐 심천이나 상해 지수가 개장을 하고 나서 갭상승은 좀 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선물 가격도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본토 주식들이 상승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저는 10월달 투자 전략을 짬에 있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도 우리가 분명히 저는 10월달 주목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대창을 오늘 비장의 종목으로 말씀드린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대선 전까지 지켜봐야 되는 종목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했을 때 대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에 담아볼까요? 풍산이 있어서 구리 관련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입은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깔아두고 이슈 부각받을 때 저는 분명히 이거 슈팅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창보다 풍산이 훨씬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풍산도 좋지만 대창도 좋다. 대창도 좋지만 풍산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포트를 이렇게 항상 6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경제방송들이 대부분 매일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좀 하는 방송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런 시황이나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포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창이 조금 더 기대 수익은 저는 높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풍산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종목이지만 대창은 한번 가면은 뭐 30%, 50%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풍산보다 조금 더 대창이 이 구리 관련주로서의 좀 매매하는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다르네요. 그렇다면 대창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풍산은 계속 포트에 유지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바꿔나가는지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목 만나봤고요. 방송 이후에는 어디서 또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은 없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이제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김세훈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뭐 실시간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주요 일정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료를 공유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셔서 어제 방송 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번 주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 자신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전략 누구보다 꼼꼼하게 짜주시는 분이니까요.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